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의예과 이번 시간에는 가천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아주대학교 설명을 드렸지만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학교는 서울 경기 지역의 주요 의대죠. 지방의 의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분들이 대부분 합류하는 지점이 서울 경기 지역이에요. 그만큼 서울 경기 지역의 의대, 특히 가천대학교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가천대학교 의대가 작년에 의대 정원이 정말 많이 늘었죠.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가천대학교가 40명 선발하다가 무려 90명이 늘어서 130명을 선발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논술 전형이 기존에 있긴 했지만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를 작년에 처음으로 선발했고 그리고 무려 40명이나 선발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의예과에 원서를 썼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들이 대부분 미니 의대거든요. 정원이 대부분 40명, 49명밖에 되지 않아요. 성균관대가 40명, 아주대 40명, 차의과대 40명, 인하대 49명, 가천대 40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폭이 매우 좁아요. 문이 되게 좁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경기권의 의대 진학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좁다 보니까. 작년에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무려 341명이 늘어났는데 결국은 올해 이 341명의 인원이 빠진 거죠. 작년에 의대를 가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천운이 도왔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의대 지원을 하셔야 되는 2026학년도에 수시나 정시에서 의대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커다란 일이다. 정말 악재가 겹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대 지원이 늘었다 줄었다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워낙 크니까 더 이상 이게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의대를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원서 접수의 전략을 잘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년에 일시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었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2025년도 입시와 2024년도 입시와 2026년도 입시를 어떻게 비교하여 올해 원서 지원의 동향이나 흐름을 파악하고 원서를 쓸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천대학교는 원래 종전의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2026학년 시행계획에서 13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15명을, 농어촌에서 2명, 그 다음에 가천의 약학에서 33명을 선발하고요. 기획인 등 2명, 농어촌 2명, 논술 전형에서 40명을 선발해서 2025년도와 동일하게 13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이 인원이 2024년도 40명으로 회귀하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귀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5명이에요. 인원이 5명은 사실상 너무 인원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또 수능 최저가 높은 단계에서 도달이 간다 하더라도 누구도 100% 안정 지원이거나 합리적인 원서 지원이라고 고려할 수가 없어요. 원서를 쓰기는 쓰지만 사실상 버린다라고 원서를 쓸 수밖에 없으므로 원서 지원이 아주 불리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천의학은 20명인데 이 20명이 대부분 다 자사고 중심의 대학이거든요. 이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주로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다 보니까 물론 일반고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18명 중에서 일반고가 뽑히면 많이 뽑아봤자 5명 이내예요. 5명 이내.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중심이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렵고 또 자사고 중심이라고 해서 자사고가 유리한 게 아니라 일부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서 거의 100명이 원서를 쓰거든요. 그 정도로 그만큼 이제 동일 학교 내에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동일 계열 내에서 자사고 내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자사고와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원이 130명에서 40명으로 회귀가 되어지면 종전처럼 학생부 교과 5, 학생부 종합 20명 이렇게 선발할 수도 있고요. 정시에서 15명으로. 그렇지 않고 다시 인원이 다시 재분배돼서 뭐 여기가 10명이 되고 여기가 15명이 되고 인원 분배는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2024년도로 모집 인원이 회귀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형도 거의 균일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천대학교 참 결코 쉽지 않죠.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5명이었지만 5명으로 다시 회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형의 방법을 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예요.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실 수가 없고 단 졸업 예정자만 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정자 플러스 졸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졸업자가 들어가게 되면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져요.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수능체제가 3개의 영역 각 1등급이고 탐구가 2과목 평균의 소수점 절사로 수능체제가 높은 편이지만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아요. 재수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100%이고 학생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이고 반영교과, 전과목 반영과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며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하니까 학생부 교과의 반영 범위가 넓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천대학교는 수능체제가 3개 영역 각 1등급이고 학생부 교과 100%임에도 불구하고 입시의 결과에서의 내신 성적은 거의 1.0이 나옵니다. 1.02. 그만큼 우리가 서울 경기 지역으로 올라가면 의대의 거의 내신 성적은 1.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의대 가려고 하는데 내신 성적이 1.05야, 1.07이야, 1.1이야, 1.12야 이런 내신 성적은 결코 그 내신 성적만으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 물론 1.1이나 1.2가 된다고 해서 서울 경기 지역의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 내신 성적이 1.1이나 1.2다 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 학생부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학교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수능체제의 도달의 범위가 높아야만 그래야만 가능성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서를 쓸 때는 내신은 기본이고 수능체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또 학업 외적인 요소들을 고루 평가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과 대학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자, 가천의 약학은 20명에서 33명으로 인원이 13명이 늘었지만 20명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고 1단계 배수는 5배수이며 면접은 50%를 반영하고 수능체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3개 영역 각 1등급의 수능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요소를 평가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학의지 및 계열 적합성에서 40%, 인성에서 40%, 학업 역량의 20%인데 인성,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성에 대해서 묻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성이라는 항목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모든 내용들이 있죠. 자율이나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봉사활동 이 모든 내용들 안에서 학생의 활동 내용들 중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사회성이나 공동체 의식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아리 활동 중에 어떤 실험 활동을 했다. 그러면 면접관의 질문 내용이 학생이 동아리 중 어떤 실험의 내용을 했는데 그 실험의 과정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성을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성, 가치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학생부의 거의 모든 내용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면접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제 가천대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면접 예시문항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가천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게시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고 가천대학교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제시문 기반의 면접 진행하지 않고 MMI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이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인데 이게 면접이 어찌 보면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훨씬 어려워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은 사실 준비할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답변을 하면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몇 개 한 2개 정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을 봤더니 이번 내용에서 화학 시간에 화학 평형에 대해서 학습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화학교과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 때 온도를 조절하여 정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째, 생명과학 시간에 이것도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에서 생명과학 교과에서 나왔던 질문이겠죠. 생명과학 시간에 방어작용 수업을 듣고 항원, 항체 반응과 호르몬 수용체의 결합의 특이성에 대해서 탐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탐구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항원인체 반응의 특이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인체의 특이적 방어작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야. 중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나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면접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본인의 탐구활동, 본인의 자기주도 학습 내용, 본인의 자율탐구 내용, 본인의 교내 활동에서의 내용,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진로와 관련된 탐구의 역량들이 잘 드러나야 그게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면접관의 학생부를 딱 봤더니 질문의 내용이 없네. 이러면 사실상 면접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의 내용의 기재관리가 결국 면접의 승패로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리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수시 컨설팅을 8월 11일서부터 9월 11일 사이에 예약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100명 한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미 이제 예약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 가능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약 접수 안 하신 분들은 꼭 예약 접수하시기를 바라고요. 상담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 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2025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졌고 40명을 선발했어요. 지원 인원이 무려 8,209명, 경쟁률이 205대 1이죠. 40명 뽑는데 8,20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작년에 가천대학교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논술 전형에서 40명을 뽑는 대학은 없잖아요.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면접일자는 논술일자는 작년에 11월 26일에 논술을 봤는데 아마 이제 가천대학교 인원이 축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원상 복귀가 되어지면서 논술 전형에서 의예과 선발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논술 전형을 그대로 두겠다고 하면 뭐 40명에서 한 5명 정도로 인원을 줄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인원이 5명 정도로 인원이 줄다고 한다면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쓰기는 매우 어렵다. 라고 판단됩니다. 자,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가 입결을 보시는데 2024년도에는 5명 모집에 12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5.2대 1이었어요. 그쵸? 25년도에 15명으로 10명이 늘었죠. 10명이 늘었고 지원 인원이 20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8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늘었고 그 다음에 경쟁률은 13.47.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줄었죠.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이 그렇다고 하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천대 진입을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지방이나 또는 강원 지역에 해당이 되는 연세대, 미래나 한림대 등 지방의 국립대의 교과정의 내신 성적 자체가 거의 대부분 다 1.1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천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5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내신 성적의 우수성을 확보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2024년도에 입결을 보면 예비 순위는 3명이었고요. 충원율 60%, 70% 1.0, 90% 1.0,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1, 1.1, 1.1, 1.1, 1.1에 이렇게 1.1이나 1.0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천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 교과 반영하고 한국사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죠. 기타 과목 반영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결국은 내신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각 1등급의 수능 최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뒤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가천대학교는 학생부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2개 전형에서 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자 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까지도 원서를 쓰기 때문에 재수생의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높다. 수능 체제 미충족에 따른 내신의 하락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내용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경기 지역부터 시작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카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가천대를 비교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가 1.0, 경희대학교가 1.01, 70%, 50% 평균 성적이, 연세대학교가 1.03, 고려대학교 1.07, 카톨릭대학교 1.0이에요. 그치? 이렇게 내신 성적이 높습니다. 그만큼. 자, 그리고 가천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내신의 반영 범위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 교과예요.
결국은 뭐냐면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첫 번째는 내신을 반영하는데 내신의 반영 범위가 넓어지죠. 자, 연세대, 고려대, 카톨릭대 가면 전교과를 반영하게 되고 또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들도 있어요. 경희대학교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가천대학교 수능 최저 높죠.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높죠. 카톨릭대학교도 높죠. 이렇게 수능 최저가 높고 또 학생부 교과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서류평가, 경희대학교 서류평가,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면접 등 결국은 뭐냐면 의대 상위권은 내신 성적만으로 합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 결국은 내신 성적이 1.0이냐 1.1이냐 1.15냐 이건 그냥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죠. 수능 최저, 그 다음에 학생부의 경쟁력, 그 다음에 면접, 또 학교의 우수성 여러 가지 종합조사 요소들을 결정해서 대학을 결정하고 원서를 쓰고 합격과 불합격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가천의 약학을 보시면 작년도에 33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전년도보다 13명이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20명 모집에 무려 990명이 지원하여 4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그 전년도는 그랬지만 2025년도에는 33명으로 13명이 늘었지만 지원 인원은 884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경쟁률이 26.79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가천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가천대학교 입교를 보면은 70% 성적이 1.9예요. 그 다음에 90%가 3.05, 2.21, 2.66 정도 되니까 사실상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면 당연히 자사고 중심의 선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들은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에 몰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4를 벗어나는 학생들이에요. 내가 1.7이다, 1.8이다 이런 학생들이라고 하면 가천대학교는 자사고 중심의 선발이긴 한데 우리 선배 누군가는 가천대학교를 붙었대. 이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의 한계점이 의대 지원에 사실상 가능한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천대학교를 그냥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몰리죠. 대부분. 가천대학교 1단계 합격자의 내신 분포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가천대학교의 의예과, 가천대 한의예과, 가천대 약학과를 보도록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의예과는 1점대 초반의 합격생부터 시작해서 3점대 초반까지 있죠. 1점대 초반의 합격생이 있다는 얘기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1.0, 1.1대 학생들의 합격 사례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20명 선발 중에서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한 5명 정도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한 15명 정도는 대부분 자사고이거나 상위 명문고, 일반고 중에서도 상위 명문고 학생들이 합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좋겠죠. 약학과 같은 경우를 보면 내신 성적이 훨씬 위로 몰리죠. 보시는 것처럼 3점대 후반, 3점대 중반, 3점대 초반, 2점대 중반, 1점대 후반. 결국은 약대가 자사고 중심의 학생들의 선발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약대나 한의대가. 오히려 약대, 한의대, 의예과 중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나 내신 성적이 우선 일반고 학생이라면 의대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고 결국은 한의예과, 약학과 그 다음에 의예과 동일하게 가천대학교는 상위 명문고등학교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결국 학업 외적인 우수성과 역량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가천대, 아주대, 인하대학교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나 가천대의 자사고 학생들, 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의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학생부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내신 성적을 보다 보면 인하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의 반영비를 높게 주다 보니까 입결이 1.08, 1.2. 다시 말하면 자사고 학생들이 잘 원서 안 쓰죠.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원서를 쓰는 대학들을 조사해 보면 작년에 무려 182명에서 384명으로 202명이 늘었어요.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대학들은 성균관대, 울산대, 한양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한림대, 경북대, 단국대예요. 그렇죠? 이런 대학들이고 이런 대학들 중에서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이 좀 적은 학교. 다시 말하면 비교과 역량의 반영비율이 큰 학교. 이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내신이 좀 낮게 보이는 학교를 고르면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학가 2.13이에요. 합격생의 성적이.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가 1.9, 아주대학교가 2.2. 이런 대학들이 주로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이 대학들의 정원이 반으로 다 줄은 거죠. 성균관대 50명에서 25명이 된 거고요. 울산대학교 50명에서 14명, 한양대 55, 39, 아주대 40명에서 20, 인하대학교 42명에서 16명, 가천대 33명에서 20명.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은 올해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그만큼 더 작년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를. 나중에 8월이 돼가지고 9월이 돼가지고 그때 학생부 나오면 그때 가서 컨설팅 받고 대학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진로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 나가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 학생부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8월이나 9월에 최종적 컨설팅을 통해서 원서 지원하는 과정까지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 리뷰에서는 우리가 수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수시 컨설팅 뿐만 아니라 의학계열 연관 컨설팅 제9기 인원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수시 컨설팅이나 아니면 제9기 연관 컨설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 리뷰로 연락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천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로 가천대학교 다음에 이제 인하대학교,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각 사립대학들, 국립대학교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설명드리는 과정들을 함께 들으시면서 올해 원하는 대학교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